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계신데 그래서 협찬품이 들어왔죠 오늘. 지금 찍는 거야? 그래도 먹는 건 패스하고 이제 저희들의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 PT를 왜 받아야 하는지. 트레이너 관점에서는 너무 다양하게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고객 관점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전화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회원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근데 무슨 일이세요? 근데 회원님 PT 왜 받아요? PT 왜 받으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퍼스널 트레이닝 되게 고가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대비 되게 효율적이었다고 얘기해 주셔서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긴 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성비를 또 한번 봤어요. 여성이 7, 그리고 남성이 3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바벨을 잡고 덤벨을 잡고 운동하는 그거 자체가 되게 부담인 거예요.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운 영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혼자 운동하면 이렇게 한 세트하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인스타 좋아요 누르고 뭐 하고 3분에서 5분 쉬었다가 또 한 세트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PT 받으면 휴식 시간도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관리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가니까. PT를 왜 받아야 되냐라기보다는 네네. PT를 안 받아도 되냐라고 하는 질문이면 저는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미디어에서 뭐 홈트레이닝 하는 거 도움 주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효과가 있냐 없냐? 네. 효과가 있죠. 네. 다 있어요. 근데 내가 1대1로 과외를 받는 게 가장 짧은 시간에 고효율을 낼 수 있다. 내가 바이올린을 정말 잘 키는 사람한테 이런 걸 배우면 가장 빨리 배우겠죠. 가장 짧은 시간에 고효율을 낼 수 있고 안전하다. 뭐 그냥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하면 개인들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분석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체력이고 어떤 건지. 회원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재미있어서 나를 컨트롤해 주는 게 좋아서 그 말에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은 트레이너는 동기부여 주는 사람은 아니고 재미를 요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주고 재미도 주는 거지. 저는 그런 얘기도 하고 싶거든요. 트레이너들이 너무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1대1로 레슨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어렵죠. 근데 그냥 나는 이제 배웠으니까 1대1 레슨, 나는 트레이너니까 1대1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조금 바꾸고 싶은 제 바람도 좀 있어요. 네. PT를 받아보진 않았지만 퍼프짐을 갔던 적이 있는데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른 느낌이 살짝 솔직히 있었거든요. 뭔가 좀 전문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고. 좀 세련됐죠. 여기 세련됐나요? 인바디 측정을 할 때 그때 저희는 자세 평가를 해요. 신경을 안 썼을 때 가장 내추럴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평가를 하고, 사실 고객분이 들어올 때서부터 평가는 시작이 돼요. 어떻게 걷고 자주 습관화하는 자세가 뭔지 이런 것들을 말은 안 하지만 체킹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직업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트레이닝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얻으려고 해요. 근데 지금 오석종 대표가 얘기한 거는 정말 이상적인 이야. 훌륭한 트레이너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오면서부터 평가가 진행되고 인바디 할 때 그 정적 자세 평가, 뭐 측면에서 보고 후면에서 보고 하고, 앉아있을 때 호흡 패턴도 봐요. 호흡 패턴, 호흡 패턴까지. 이런 것도 목으로 쉬는지 뭐 가슴으로 쉬는지 뭐 이런 것도 보면서 움직임 평가 통해서 어느 관절을 많이 쓰고 어느 관절을 못 쓰는지,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그 맞는 운동을 조금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실시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방법이고 너무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하려면 어마어마한 지식의 양이 필요해요. 움직임 평가가 됐던 자세 정적 평가가 됐던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기본적인 몸의 상태부터 알아야 되고 해부학적인 구조부터 알아야 돼요. 어느 부분이 랜드마크 되는지도 뭐 그것조차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퍼스널 트레이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말로 맞아.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말도 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공포 마케팅 같이 뭔가 다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댓글 보면은 이제 뭐 하다 다쳤다, 티 받지 마라. 마음 아프셨겠어요. 마음 아프죠. 근데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우리 와이프가 이제 운동을 좀 하겠다고, 제가 이쪽 분야니까 좀 아니까 첫 수업을 하는 걸 봤는데 평가가 없이 그냥 운동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닌 것 같아. 그 평가가 틀렸던 잘못됐던 간에 시스템에 평가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 고객의 몸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게 퍼스널 트레이닝인데, 그럴 거면 그냥 GX를 하죠. 다른 데 한번 찾아보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석정 대표님하고 유장 대표님 얘기한 거를 조금 다듬고 싶은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오석정 대표님이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트레이닝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쌓인 그 노하우나 실력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건데 그런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더 잘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엄청나게 잘하는 트레이너들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건 좀 반박하고 싶어요. 적어도 퍼스널 트레이너가 내가 1대1 개인 레슨을 할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추려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PT를 받으러 올 때 기본적으로만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의 히스토리 체크가 제일 먼저입니다. 아픈 적이 있는지, 수술한 적이 있는지, 생활 습관이 어떤지. 그 다음에 하는 게 이 사람의 심리 검사들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할까 말까인지 하고 싶진 않은지 그런 기준들이 다 테이블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석사나 박사나 경력이 10년 된 사람들이 해야 하는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기본 사항이에요. 만약에 내가 센터에 가서 검사를 받지 않았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는 검사만 하고 아마 파푸즘도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오리엔테이션도 보통 PT샵에서는 무료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다 유료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레슨보다 더 비싸요. 레슨보다 더 비싸고 저희 파푸즘도 레슨보다는 싸요. 저희는 레슨보다 더 그리고 비싸요. 등록하면 다시 페이백을 해드려요. 그냥 OT만 받고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등록하면 페이백은 해드려요. 여기도 페이백, 밑에도 페이백. 근데 일반 헬스장에서는 그런 것도 사실 잘 안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제가 자꾸 트레이너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얘기를 하기도 하니까 아주 소수의 트레이너들이 그런 거지 좀 많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 틀은 많이 갖춰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PT를 받는 헬스장에 가는 회원님들한테도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런 걸 요하질 않아요. 회원님들이 뭐 측정할게요, 뭐 할게요. 됐어요, 안 할래. 회원님들이요? 회원님들이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고 실제 예로 드리면 그냥 숫자만 세주셔도 돼요. 진짜요? 네, 그냥 저 모닝콜 해주세요. 뭐 이런 회원님들도 있어요. 물론 다반수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회원님들도 좋은 트레이닝을 받으려면 본인이 얻어야 되는, 받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요구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얘기를 하다 보면 PT를 왜 받냐고 물어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너의 관점이었고 수많은 움직임 검사들부터 히스토리 체킹, 근지구력, 심폐기구력 검사들을 쭉 다 얘기하고 그거를 또 시스템화한 또 회사들도 있고 그 되게 이상적인 모델이긴 한데 여기서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그 평가 자체가 평가이면서 운동이어야 돼요. 자세 평가했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몸이 안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움직임 평가를 하다가도 잘못된 자세가 있으면 잡으면서 움직임 평가를 해줘야 되고 너의 체력을 지금 볼 거야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운동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면서 평가와 운동의 영역을 자연스럽게 녹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나보고 몸이 약하다 뭐 어디가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되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흐름이 뚝 끊기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는 과감하게 배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보행 체크해 볼게요. 안 해요. 운동하다가 형님 물 한 잔 드시고 오실게 하면 그때 갈 때 올 때 보는 거야. 어떻게 걷는지. 와. 기본적인 그 스탠다드 안에서 갖춰가는 스킬이나 노하우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이 갖추고 있어요. 진짜 디테일하네요. 그리고 여기 아까 홍석대 대표가 했던 식의 심리적 검사 그 질문지가 이만큼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이만큼 있어요. 첫날 왔는데 그거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플로우가 깨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심리적인 검사도 저는 과감하게 빼요. 그거 말고도 충분히 이 사람과 대화와 라포를 형성하면서 신뢰감을 어느 정도 형성했을 때 그때 이런 검사도 있는데 한번 해보실까요? 라고 그때 제시하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심리 검사가 있습니다. 이걸 하십시오는 회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PT를 하겠다라고 온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약간 땀을 흘리고 싶고 운동하고 싶고 내가 운동한 느낌을 받고 싶어.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가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돌아서 근데 저는 지금 이 얘기가 좀 슬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 검사를 한 번에 다 해야 됩니다. 는 아니에요. 심리 검사 같은 경우는 PSDQ 말고 신체적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는 뭐 2-3가지 정도의 문진만으로도 나오는 결과도 있고 7가지의 문항으로도 나오는 결과들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해볼 수 있어요. 뭐 회원들이 오면 심리 검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회원님 이런 검사가 있는데 이걸 하면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해보시는 게 어때요? 만약에 난 싫어요, 안 해요 라고 하면 그건 과감히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슬픈 이유는 만약에 병원에 갔어요. 제가 뭐 병원이랑 자꾸 비교하는 건 싫은데 병원에 갔어. 근데 내가 발목을 다친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엑스레이 찍어요. 엑스레이 찍자 그러죠.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얘기하시죠 라고 해요.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환자들 중에 뭐 엑스레이 찍어요. 그냥 한번 만져보세요. 아무도 없죠. 알잖아요. 만져보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쵸. 뭐 간혹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네 합니다. 왜? 그걸 해야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검사하고 측정을 해야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더 중요한 부분인지를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됐어요. 뭐 검사를 해요. 무슨 측정을 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 시장에 대한 가치에 대한 좀 낮게 평가하고 있구나. 이걸 높여야겠다. 제가 생각을 얘기한 하고 있어요. 의미는 저는. 전혀 이 얘기가 아니었고요. 그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는 그 시간 안에 그 플로우가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는 게 되게 핵심이었어요. 고객 중심에서 봤을 때 퍼스널 트레이너의 전문성은 무엇인가를 우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객이 행복하거나 고객이 이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여겼거나 나는 재등록을 할 거야 이런 결과값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퍼스널 트레이닝의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이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지식 자랑을 하는 트레이너들이 가끔 있어요. 나 이만큼 배워서 나 이만큼 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 해야 된다. 그래서 제 회원 중에서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선생님 중에 그 호연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 호연 선생님이 너무 좋대요. 호연 선생님의 트레이닝 어떤 게 좋으세요? 회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호연 선생님의 트레이닝의 시작은 겸손이래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라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되게 나를 위해주는 느낌이 있어. 그렇죠. 이게 맞는 트레이닝이거든요. 또 요 안에 다 전문성이 뭐가 들어있어요. 입이 막 근질근질해진대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유지상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전 이게 전문성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트레이너가 치어리더도 아니고요. 이 사람을 웃게 해주는 게 그 사람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친절하고 겸손하고 이거는 기본 소양이라고 하기도 뭐한 직업적 윤리의식에서 기본으로 갖춰나가야 되는 거지 이런 걸 전문성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만 갖춘 트레이너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단계? 병원에서 엑스레이는 꼭 찍어야 되는 거 치료적인 접근이지만 트레이닝은 지금 당장 안 해도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달래서 끌고 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를 키코다키서 해야 돼. 근데 지금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저기 카메라 하나 설치해주세요. 거기 앉으세요. 세대생, 물리치료사, 필라테스 강사, 트레이너 등 운동 전문가를 꿈꾸시는 사람이라면 꼭 도전하세요. ESS 운동과학 전문가 과정 등록해주세요. 제가 지금 말해도 돼요? 제가 그러면 다시 얘기 드릴게요. 내가 영어 학원에 가면 가장 영어 교육을 잘 받기 위해서 영어 학원에 가면 영어 테스트, 레벨 테스트 레벨 테스트를 해야만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반을 갈 수 있어요. 네. 나 레벨 테스트 안 하고 그냥 난 고급반 가주세요. 그럼 그러세요? 라고 하는 학원은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로 PT 센터나 트레이너들이 이런 검사를 하는 이유는 가장 효과적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라는 거를 설득시켜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걸 받으면 어떤 효과나 어떤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하기 싫어요라고 하면 우리는 상업적인 곳이기 때문에 아리가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설득을 시켜야지. 잘 그런 설명을 해서. 중요성을 잘 설명하는 것도 트레이너의 노하우고 실력인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지식에 대한 거는 전문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직업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인 거고 제가 바라보는 전문성은 경력이 그리고 실력이 쌓이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서 1년차, 2년차, 3년차 뭐 좋은 센터를 말씀드릴까요? 파푸짐이 아마 가장 좋은 센터라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곳에서 경력직 트레이너들이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가 있어요. 경력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있어요. 트레이너들 중에 경력 인정을 받으려면 적어도 저는 1년 동안 혹은 지금까지 트레이너 생활하면서 3년 반 동안 170명의 회원을 트레이닝을 했고 각각의 연령대에 평균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향상시켰습니다. 적어도 요거 하나는 전문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때 예를 한번 들었는데 글로벌한 대학의 의대에 나온 갓 전문의가 된 의사예요. 그리고 지방대의 이름도 모르는 의사지만 위암 수술을 500번 한 의사예요. 그럼 나는 그 훌륭한 대학에 갓 나온 전문의에게 위암 수술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500번 위암 수술을 한 지방대를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 모를 무슨 대학에 어떤 의사한테 위암 수술을 받을 것이냐. 당연히 저는 500번 한 사람한테 받아요. 좋은 대학에 500번 수술한 사람을 찾아야지. 그게 베스트죠. 졌다.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는 말을 하고 있어. 아까 홍석재 대표님이 한 얘기 중에 영어 학원을 비유해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내가 영어를 너무 못해. 그래서 영어 학원을 갔는데 자꾸 테스트를 하래. 그때의 감정이 어때요? 나는 너무 보기 싫고 지금 못해서 하러 온 건데 자꾸 테스트를 빵점 받아도 되니까 보래. 가장 기초과목부터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빵점을 받으셔도 되니까 테스트를 보세요. 그럼 나는 하고 싶지 않은 거.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알려줘요. 저희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테스트를 테스트 같지 않게 진행해라. 오, 아까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운동 쪽에 녹여내라. 네, 맞아요. 약간 왔다 갔다 할 3대1 때. 같은 느낌인데 제가 말을 하는 건 테스트를 안 받으면 안 돼요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테스트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네. 고객이 싫다라고 하면 네. 안 받아도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런 말도 꺼내는 걸 불편해할 것 같으면 네. 이런 말도 못 하겠죠. 이 매뉴얼 안에서 플렉서블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같은 생각이신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게? 같은 같은 생각이에요. 생각이신 거 네, 같아요. 검사 받기 싫어하는 고객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10에 9도 아니야. 100에 한 99명 그냥 다. 여기에서 말을 잘못하면 트레이너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이 얘기 계속 드리는 거야. 뭐냐면 그럼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검사는 기본. 테스트가 테스트 같지 않게 가는 게 베스트.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트레이너들이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검사는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다. 아니다. 검사는 아니다. 하는 게 좋고 해야 하는데, 그 얘기를 꼭 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거 또 다른 거예요. 맞아. 네, 강조하고 싶어요. 트레이너들이 자꾸 그냥 기분 좋게 해주고 웃겨주고 재밌게 해주면 회원님들이 계속 리뉴를 하고.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홍석재 대표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너라면 많은 그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상태에서 고객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라. 죄송합니다. 나는 원RM 테스트 할 때도 원RM 테스트 한다고 얘기 안 해. 그러면요? 간접 추정식으로 가는 거지. 파프짐은 자연스럽게 녹인다. 나도 자연스러워. 자연스럽게 못 녹이는 게 하나 있어. 뭐요? 인바디. 인바디. 올라가셔야 되니까. 근데 이쪽의 의견을 들어주는 내가 이쪽이야? 아니야, 생각이 같은 배예요. 아니, 그래서 홍석재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 부분이 있고, 그 둘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어떤 얘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문성이 고객 중심에서 봤을 때 트레이닝의 전문성이 재정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홍석재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봤을 때 트레이너가 단순히 그냥 웃겨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잖아요. 그 웃겨주고 기분 좋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거 안에서 전문성을 녹여서 눈높이에 맞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것도 그런 없이. 얘기일 수도 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너무 경력이 많은 트레이너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홍석재 대표가 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 그냥 본질적인 거. 이걸 갖추고 뭔가 경력이 쌓여서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거지. 어쨌든 저것도 안 하는 트레이너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바로 그거야. 지금. 좀 흔들어주는 거야? 너무 몰리더라고.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측정 검사 평가 말고 FITT VP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프리퀀시.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해야 되는지, 어떤 형태의 빈도를 갖춰야 하는지, 인텐시티, 네. 어떤 무게, 어떤 속도, 어떤 강도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타입, 이 사람한테 지금 어떤 타입의 운동이 중요한지, 달리기인지 걷기인지, 그리고 타임, 듀레이션을 알려줘야 돼요. 얼마 동안 해야 되는지, 몇 회를 들어야 되는지, 몇 분을 쉬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 VP, 볼륨이 있어야 돼요. 트레이닝에서는 볼륨이 있어야 돼요. 펀도 그리고 있어야 돼. 엔조이도 있어야죠. 네, 엔조이가 있죠. FITT EVP. 네, FITT EVP입니다. 즐거워야 돼요. 즐거움 있어야 되잖아. 트레이너가 이렇게 난 기쁨 즐거워. 주고 웃음 주고 해야 되잖아요. 회원들한테. 즐겁지 미트킹 않아야 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 그러니까 다시 정리. 자, 다시 정리. FITT EVP. 자, 이 중에서 E가 있죠. 네, 엔조이 해야죠. 근데 엔조이 하는 게 제일 먼저는 아니다. 이걸 다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FITT E는 설명을 드렸고, 너무 동의해요. VP, 볼륨. 트레이닝에 볼륨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P, 프로그레션. 향상되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트레이닝과 엑서사이즈 좀 차이일 수도 있고, 반드시 FITT EVP가 있어야 한다. 이걸 만약에 알려주지 않는 트레이너라고 하면 과감히 환불하세요. 다 정리하시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드디어 이게 극적으로 한 마음이 딱 되었어요. 썸네일이 나왔다. 아, 약간 공격받을 것 같아. 아니야. 이거 너무 좋았어. 한 10분 정도만 달리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심뇌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나 위험도, 건강 수명, 심폐 나이 이런 거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만 투자해가지고 달리기 하면 내 건강도 체력도 다 챙겨갈 수가 있고요. 트레이너면 회원들이 달린 것도 볼 수 있고, 회원은 자기가 운동한 거 트레이너한테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헬스장 안 다녀도 혼자 운동할 수 있으니까 꼭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고 한 번만 다운받아 주십시오. 한 찾아왔어요. 화이팅!